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락 이야기 신영섭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밴드를 아십니까? 혹시 앨리스 쿠퍼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또 그 밴드에 대해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제 방송을 통해서 앨리스 쿠퍼와 그 밴드에 대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국에서 대중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인지 이것이 퇴폐 문화라고 하면서 70년대 앨리스 쿠퍼의 모든 앨범과 노래들을 라디오나 음악 감상실, 찻집 등 공공장소에서 들려주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재밌는 것들입니다. 한 20년 정도 그렇게 금지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주지 않았죠. 그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문도 많이 돌았습니다. 여보세요? 락 이야기 신영섭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노래 중에는 말이죠, 신을 부정한다든지 악마를 숭상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노래들은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의 음악을 50년 넘게 듣고 있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의 공연을 여러 번 보러 갔었는데 저나 저희 아이들이나 많이 이상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앨리스 쿠퍼의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그가 종교를 부정하며 그의 음악은 악마의 음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He got in a lot of trouble with his church about it. But he stood by me. He says, look, I know my kid is not satanic. I know that what he does, a lot of it's a sense of humor. 여러분, 그의 앨범에 있는 노래들을 들어보시고 가사를 보십시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얘기거리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이상한 교회 사람들이 그의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하지 말라고 데모를 하곤 했었죠. 앨리스 쿠퍼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밴드 활동 기간에는 종교 생활을 좀 멀리 했었습니다만 종교를 부정한 건 아니고요. 그 후에 종교 생활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We all had long hair. We don't think we're gay or, we're weird or whatever. And I recall the initial reaction was not a positive one. Now tonight when I go on stage, I'm going to be Alice, and I can't wait to be Alice. But during the day, I walk down Yonge Street, I go to the movies, I do everything I want to do. Ego belongs on stage. And I tell my bands that too. I say, look, when you get on stage, I want you dripping of ego. I mean, because the audience wants you to be this bigger than life thing. Off stage, I have zero ego. I said, so I don't expect to see anybody else's ego. The character of Allison doesn't belong. He only lives when the curtain opens, and he dies when the curtain closes. 제가 그동안은 영국 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으로 미국 밴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군요. 70년대 초에 헤비메탈, 하드락 미국 밴드로는 말이죠. 이 앨리스 쿠퍼와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 마운틴 등등이 70년대 초 미국 헤비메탈 밴드로 기억나는군요. 그 외에 산타나, 리얼 얼트, 스테판 울프 등등의 미국 밴드가 있긴 했지만 하드락만을 주로 했던 밴드들은 이 세 가지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72년 여름방학,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생이던 저희 친척 형 집에 가서 들었던 이 Schools Out. 그때 제가 처음 들어본 Schools Out. 이것을 듣고서 제가 저의 음악관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당시 제 친구들은 통기타 음악, 포크송, 카펜터스, 존 덴버, 그 외 국내 포크송 가수들 음악만을 듣고 있었죠. 아, 그것들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다르다는 얘기죠. 당시에 한국 팝송 대중들을 정서에는 맞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의 음악은 복사 음반을 통해서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의 레코드 목록, 그걸 보면 제가 그들의 초기 앨범 Love It to Death, 이것을 제가 산 것이 72년 9월이로군요. 물론 백판이죠. 그 후에 제가 어렵게 제가 원판으로 구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생존해 있는 멤버들이 사인을 했죠. 저는 당시에 앨리스 쿠퍼에 대해서 이렇게 서커스 매거진과 크림 매거진, 락 전문 잡지인데 미국에서 나오죠. 그 중에 1972년 8월 달에 미국 무대를 타면서 나왔던 이 잡지에 앨리스 쿠퍼와 당시의 오리지널 멤버들이 이렇게 사인해 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받은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앨리스 쿠퍼가 지금까지도 활동, 올해는 제가 그의 콘서트를 2번이나 보러 갔었고, 이것은 VIP 배지. 이때 제가 꿈에도 그리던 제가 존경하던 앨리스 쿠퍼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또한 앨리스 쿠퍼의 자서전, 밴드 초기의 리더였던 베이시스트 데니스 더너웨이의 자서전, 친필 사인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것은 나온 지가 오래된 책인데 1999년에 오리지널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던 마이클 브루스의 자서전이죠. 이름이 No More Mr. Nice Guy.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여기에 이렇게 사인을 해줬군요. 그것 이외에도 앨리스 쿠퍼가 솔로 활동을 했을 때 기타리스트였고 작곡을 많이 했던 디그 와거너의 자서전. 이것은 앨리스 쿠퍼 앨범에 한번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포스터의 자서전입니다. 그는 그동안 여러 가수들, 무엇보다도 시카고 음반들을 많이 작곡하고 프로듀서를 맡았었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앨리스 쿠퍼 밴드가 해산하고 앨리스 쿠퍼가 솔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나머지 밴드들이 활동했던 밴드, 이름이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였죠. 그 외에도 밴드 멤버들이 이렇게 많이 솔로 활동을 하면서 앨범을 내놨습니다. 제가 모두 갖고 있질 않아요. 보여드리는 이것은 앨리스 쿠퍼 인형이죠. 여기에 단두대가 있고 단두대에서 떨어진 목이 이 바구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뱀, 공연할 때마다 나오는 뱀이 늘 똑같지가 않은데 처음에 뱀은 이름이 카치나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 쿠퍼 모자를 쓰고 있군요. 제가 앨리스 쿠퍼를 만나면서 이 뱀을 목에 두르고 있었어요. 앨리스 쿠퍼가 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저도 이 뱀을 무대 앞에서 선보였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앨리스 쿠퍼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앨리스 쿠퍼가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자기의 웹사이트에서 자선 경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한 것이죠. 제가 입어봐도
사이즈가 맞아요. 꽤 오래된 낡은 옷 같습니다. 이것은 앨리스 쿠퍼가 사인한 골프공이죠. 이것 역시 자선 경매에서 제가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드러머 니얼 스미스가 쓰던 중고 드럼 스틱이죠. 아주 험하게 썼군요. 두 개 다 이렇게 니얼 스미스 사인이 있습니다. 드럼 스틱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앨리스 쿠퍼 밴드의 드러머 글렌 서버가 사인한 것이로군요. 앨리스 쿠퍼 사이코 드라마 투어에서 여기도 역시 앨리스 쿠퍼가 사인을 했죠. 앨리스 쿠퍼가 사인한 포스터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앨리스 쿠퍼 샷 글래스입니다. 양주나 소주 여기에 따라서 마시면 많이 취하겠죠. 포이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쿠퍼 가방, 앨리스 쿠퍼 모자. 지금 보니까 앨리스 쿠퍼에 관한 것이 너무 많으네요. 앨리스 쿠퍼 밴드의 리듬 기타리스트 마이클 브루스의 친필 사인입니다. 그의 솔로 밴드 시절에 매니저를 했던 사람에게서 제가 이 친필 사인 포스터를 구할 수가 있었죠. 밴드 멤버들의 솔로 앨범에도 사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앨리스 쿠퍼와 그 밴드 멤버들의 친필 사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밴드의 오리지널 기타리스트 글렌 벅스턴의 친필 사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그가 1997년에 일찍 죽었기 때문이죠. 밴드 해산 후에 솔로 활동도 활발하지 않았고요. 그가 아이오와 주에 살면서 가끔 바에서 솔로 밴드를 하고 그곳에 있는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인데 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글렌 벅스턴에게 50불짜리 수표를 끊어준 것이죠. 글렌 벅스턴이 그 수표를 받으면서 이렇게 친필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운 좋게 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사람이 글렌 벅스턴이 사인한 수표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원래 수표를 발행했던 사람에게 수표를 돌려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몇 년간 간직했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죠. 글렌 벅스턴이 죽기 직전까지 살았던 클래리언 은행에 직인이 찍혀 있군요. 글렌 벅스턴은 죽은 후에도 클래리언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지금 앨리스 쿠퍼는 77세인데 75세 되는 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앨리스 쿠퍼 역사책 사진첩을 내놓았습니다. 이것 이외에 작년 말에 이렇게 큰 사진첩 겸 자서전을 내놓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 정통한 사실들이며 카더라 방송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의견일 때에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 밴드 멤버들의 자서전과 유튜브 인터뷰를 여기에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옛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인이 하는 이야기도 그때그때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밴드 멤버들과 관계자들, 특히 매니저 샵 골든과 프로듀서 밥 에드린의 모습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지금은 샵 골든과 밥 에드린 머리가 거의 없어졌죠. 앨리스 쿠퍼는 앨리스 쿠퍼 밴드와 75년 이후 지금까지 앨리스 쿠퍼의 솔로 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저는 초기의 앨리스 쿠퍼, 즉 앨리스 쿠퍼 밴드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앨리스 쿠퍼라는 밴드가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졌던 것은 71년부터 74년까지, 즉 밴드로서 크게 유명했던 것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앨리스 쿠퍼를 그램 락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영국에 공연 갔을 때 들었던 말이라고 했는데 마이클 브루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네는
그램락이 아니고 그냥 하드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방송의 서론인데 서론과 제 자랑이 너무 길었군요. 죄송합니다. 앨리스 쿠퍼는 원래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출신입니다. 어렸을 적에 천식이 심해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간 곳이 애리조나입니다. 아버지는 목사님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교회는 Church of Jesus Christ라는 이름의 종파였죠.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그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단은 아닙니다. 몰몬교라는 것도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앨리스 쿠퍼의 아버지는 목사님이긴 하지만 중고차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중류 이상 수준의 가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앨리스 쿠퍼는 애리조나에서 고교 시절에 자기보다 한 살 많은 데니스 더나웨이를 학교 육상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틀즈를 좋아했던 그들을 밴드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Alice and I said, well, why don't we do a Beatles parody? And while we're out running through the desert, to make it less boring, we would change the words to Beatles songs to be sports oriented. Instead of She Loves You, Yeah, Yeah, it'll be I'll Beat You, Yeah, Yeah. 같은 학교에 있던 글렌 벅스턴을 그때 만나게 되죠. 그는 학교 공부보다 기타에 꽤 소질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 밴드를 만들 때 글렌 벅스턴이 가장 음악적 재주가 많았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럼, 베이스 등을 연주하는 법을 처음에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베이스 기타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데니스 더나웨이가 맡았다고 하죠. 글렌 벅스턴은 학교 시절부터도 담배와 술을 많이 하여 그것이 후에 밴드 생활을 할 때 영향을 끼치고 그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은 것 같습니다. 이얼윅스라는 이름으로 동네 VIP라는 곳에서 주말에 연주하곤 했다 그러죠. So we decided we'll put on wigs so that we'll be like the Beatles, only we'll call it the earwigs. 데니스 더나웨이는 이얼윅스라는 이름을 비틀즈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한편 리드 기타였던 글렌 벅스턴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We started out as the earwigs, which I don't know if you know or not, it's a little bug about this long. They have little pinchers on the back, and they, just like a scorpion, they come on and pinch you. The Beatles. 비틀즈나 롤링 스톤스 같은 밴드들의 노래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When the band was really together, we tried to play Beatles songs, and they were too complicated for us. What chord is that? You know. So the Stones come along. We thought, hey, 3 chords. This is a snap, you know. And so we started out with doing a lot of Rolling Stones. Then the Kings come along. I mean, yeah, 2 chords. Wow. You know, so 앨리스 쿠퍼는 롤링 스톤스 공연을 보면서 싱어인 믹 제거가 마이크 앞에만 있지 않고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관중들과 이야기하고 액팅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스파이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죠. 역시 벌레 이름인데 스파이더가 더 큰 벌레이죠. Then we went to the Spiders in about 1965. We'd been together about 3 years by then. My dad built a big web, and we were all black, and we went up on stage, and we were the Spiders. 원래 있던 기타리스트 존 테이텀이 데니스 더나웨이가 싸우고 나서 탈퇴하고 마이클 브루스가 가입하게 됩니다. They said, hey, Michael, Spiders are looking for another guitar player. John Tatum left. So I went down to an audition at the VIP. After the end, we were walking out in the parking lot, and they said, hey, is that your Willie's Jeep out there? I said, yeah, it is, by the way. They said, how would you feel about carrying some equipment? I said, oh, no problem. So
I was never officially joined the Spiders, but I was the roadie slash guitar player. 앨리스 쿠퍼 밴드 중에서 여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은 마이클 브루스였다고 합니다. 얼굴도 남자답게 잘생기고 그는 당시에 틴 매거진 16이라는 잡지에서 베스트 체스트를 가진 사람, 가슴이 제일 호감적인 남성으로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레드 제플린이 오기 전 야르드볼즈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타리스트가 제프 백 그리고 베이시스트가 지미 페이지였는데 데니스 더나웨이의 기억에 의하면 정말로 끝내주는 연주였다고 하죠. 원래 애리조나에 있던 밴드는 좀 더 큰 무대를 향해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